진화론을 설명하는 과학책 같지만 사실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동물의 행동 패턴에 대한 사례가 많다는 측면에서 과학책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이나 요지로 볼 때 이 책은 과학적인 사례를 매우 많이 사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려는 철학책이나 혹은 소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목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확장판의 도킨스는 불멸의 유전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정했어야 했습니다. 도킨스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비과학적인 제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진화론의 기본 이론을 반대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진화론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 책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진화론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도킨스의 이론이 진화론의 기본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킨스가 진화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도킨스의 이론은 진화론이라기보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철저하게 환원주의적 유물론에 입각해 자신의 이론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례를 배열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인의 진화론의 골자는 자연선택입니다. 종의 기원의 원 제목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즉 진화론의 핵심 이론은 자연선택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신의 선택이 아닌 자연선택에 의해서 종이 생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신의 선택과 자연선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 혹은 목적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이러한 의도나 목적을 제거합니다. 생명의 생성 혹은 종의 변이나 분화는 의도나 목적이 없습니다. 진화에 의하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개체가 살아남고 어떤 개체들이 종으로 고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자연이 선택합니다. 자연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죠. 생물의 생존에는 신의 의도나 목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마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는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모기가 생겨난 이유나 목적이 있을까요? 신의 선택, 신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신이 만들었다면 신이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하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발생했고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모기에게는 이런 설명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설명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인간 존재의 의미에 위협을 주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선택이고 자연선택의 함의는 목적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아니죠. 도킨스의 이론은 진화론의 핵심 이론과 다릅니다. 도킨스의 요지는 유전자 선택입니다. 유전자가 선택을 하죠. 그래도 유전자는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선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선택의 필수 함의는 무목적성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선택 이론은 유전자의 생존과 번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유전자가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자기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유기체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킨스는 인간을 유전자의 번성을 위해 사용되는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도 합니다.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유전자에게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사실 이 책은 이런 면에서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의 중심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도킨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서 조립되어 민 기계로서 교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전제에 반항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유전자 이기성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편리하게 밈이라는 문화 유전자를 만들었죠. 밈의 실체는 없습니다. 밈은 유전자처럼 DNA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달되죠. 철학자나 소설가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나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번성을 위해서 이용되는 로봇이라고 주장했다가 또 유전자의 전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확한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로봇이지만 저항하라는 말인지,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인지 도통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기적인 유전자는 진화론을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유일한 가치는 색다른 관점의 제공입니다. 도킨스는 동물의 행동을 유전자의 생존과 번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진화론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기본 이론, 즉 생물이 오랜 시간을 두고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종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사실로만 봤을 때 진화라는 자연 역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선택설이 진화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실이다. 유전자 선택설이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다. 따라서 유전자 선택설은 사실이다. 물론 유전자 선택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되려면 훨씬 더 많은 논증이 필요합니다. 도킨스의 유전자 선택설은 진화론의 무임승차에서 진화론의 명성에 기대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책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이 책은 동물의 행동을 유전자의 이기성에 입각하여 설명합니다. 이타적으로 보이는 동물의 행동은 동물의 생존 본능을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이런 동물 행동 패턴을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설명하죠. 도킨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고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전자가 자신의 번성을 위해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면 이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유전자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유전자의 조종에 따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유전자에게 저항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요? 자식을 낳고 사랑하고 돌보는 인간의 행동은 유전자의 계획에 따른 것일까요?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전자의 전제에 저항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도킨스는 이타적인 사랑에 숭고함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탈을 쓰고 자신의 가설을 마구 떠들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이론대로라면 폐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기체가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데, 도킨스는 그 수단에게 절대적인 목적과 힘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결론을 말하면 이 책은 과학이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진화론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두껍고 해로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단지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을 반대합니다.